안녕하세요, 케이커 권동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 Z24120 F4S 렌즈 리뷰입니다. 니콘 Z24120 F4 렌즈는 2022년 2월에 출시된 니콘의 F4 표준 줌 렌즈입니다. 일반적으로 24105mm의 줌 범위를 가지는 타사의 F4 표준 줌 렌즈들과 비교를 해보면 렌떨방이 빠진 대신에 좀 더 망원인 120mm까지 커버하는 5배 줌 렌즈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Z9과 함께 발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직까지도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할인도 잘 없는 그런 렌즈기도 하죠. 얼마나 좋길래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면 길이는 최대 광각에선 120mm 정도고 최대 망원에서는 173mm 정도 되는데 타사의 F4 표준 줌 렌즈들과 비교하면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살짝 망원단에서 오히려 길어요. 하지만 두께가 일단 상당히 슬림하게 잘 빠져가지고 파지하기에 정말 좋고요. 무게 역시 630g으로 파나소닉, 소니, 캐논 이런 것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가볍기도 합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예쁜데 물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 많이 들어가는 주관적인 요소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마포 규격의 1260 렌즈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예쁜 표준 줌 렌즈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AF, MF 스위치가 있고 렌즈 펑션 버튼이 있고 초점링, 줌링, 컨트롤링이 있고요. 초점링은 가볍게 한 손가락으로 돌리기엔 살짝 빡빡하게 세팅이 되어 있으며 줌링도 빡빡한데 덕분에 코는 잘 흐르지 않았고요. 줌링을 돌리는 각도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니콘 렌즈니까 오른쪽으로 돌릴 때 망원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방진 방적 스펙 지원하고 필터 직경은 77mm며 화형 후드도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선해도를 살펴보시죠. 최대 광각인 24mm 중앙부는 최대 개방 F4부터 선해도와 컨트라스트 표현 모두 아주 좋습니다. 한 스톱 조여서 F5.6에서도 거의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요. F8이 되면 살짝 소프트해지기 시작하지만 역시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F11부터는 회절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점점 소프트해지는 모습이에요. 극 주변부의 경우 다소 소프트해지고 컨트라스트도 흐려지는 모습이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조금씩 좋아져서 F8 정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50mm 중앙부는 24mm보단 아주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주 뛰어납니다. 마찬가지로 F5.6까지는 아주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F8에선 약간 소프트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F11부터 회절이 와서 점점 소프트해지기 시작해요. 극주변부는 중앙에 비해서 소프트한 건 동일하고요. 역시나 조리개를 조여서 F8, F11 정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최대 망원인 120mm 구간에서는 50mm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선해도와 컨트라스트를 보여주고요. F5.6이 되면 아주 조금 더 좋아지고 F8에서도 좋은 모습을 잘 유지하며 F11부터 회절로 선해도가 떨어집니다. 극 주변부는 컨트라스트의 저하가 나타나지만 선해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조리개를 조일수록 좋아져서 F8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50mm 구간의 경우 24mm나 105mm 구간과 다르게 중앙에 초점을 맞춘 사진과 극 주변부에 초점을 맞춰서 찍은 사진이 선해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50mm 구간에서는 초점면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물론 광학적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실사용에서는 극 주변부의 선해도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F2.8 고급 표준 줌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선해도와 컨트라스트가 모두 쨍하게 표현되는 렌즈고요. F4의 표준 줌이 작고 가벼우며 줌 범위가 큰데다가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이나 풍경 등에 활용하기에 좋은데 이러한 렌즈의 성향은 이 렌즈의 타겟층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접 촬영의 경우 초점 거리에 상관없이 최단 촬영 가능 거리가 35cm고요. 120mm에서의 접사 배율은 0.39배.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근접 화질 역시 최대 개방부터 아주 훌륭하고요.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좋아지는데 F8부터 확 더 좋아지고 F11부터 F16에선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F22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유지해요. 근접 촬영 시에는 조리개를 조이는 경우가 많은데 조리개를 상당히 조여도 선해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심도 확보 측면에서 아주 유리합니다. 참고로 Z8로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최대 개방에서는 AF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MF로 맞췄을
때 약간이지만 조금 더 좋은 선회도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뭔가 추후에 니콘 쪽에서 더 정확한 초점을 잡을 수 있도록 교정을 해주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이번엔 왜곡 비네팅도 한번 살펴보시죠. 기본적으로 카메라에서 왜곡 보정이 꺼지지 않는 데다가 라이트룸에서도 프로필 교정을 온오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곡을 볼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는 리뷰어니까 보여주기 싫어하는 이 아이의 의지를 무시하고 강제로 왜곡 보정을 해제하고 살펴보면 24mm 구간에서는 상당한 배럴 왜곡과 코스염 왜곡이 나타나고요, 50mm 구간에서는 핀쿠션 왜곡이 꽤나 많이 나타나고 120mm 구간에서는 핀쿠션 왜곡이 더 심한 모습입니다. 왜 보여주기 싫어하는지 알 것 같긴 해요. 괜히 미안하네요. 다만 비네팅은 최대 망원에선 가장 많이 나타나긴 하는데 심하지는 않은 편이었고요, 한 스톤만 조여도 많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포커스 속도도 VCM이 탑재된 최신 니콘 렌즈만큼은 아니지만 STM 렌즈 치고는 꽤나 빠른 편이고요, 소음도 별로 없고 조용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포커스 브리딩 억제도 광각부터 망원까지 준수하게 잘 하고 있어서 영상 촬영 시 포커스 이동을 활용한 연출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사용할 만하다고 보고요, MF 모드에서 120mm에 놓고 초점을 맞춘 후에 70mm로 빼보면 초점이 상당히 잘 맞아 있어가지고 충분히 팝포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렌즈예요. 축상수차의 경우 최대 개방에서 먼 곳은 녹색 톤이, 가까운 곳은 붉은 톤의 컬러가 올라오긴 하는데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당연히 조리개를 조이면 더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축상수차 억제는 아주 훌륭해요. 9개의 조리개날을 가진 이 렌즈의 빗망울도 한번 살펴보면 뚜렷한 테두리가 나타나고 내부의 절삭근도 꽤나 보이긴 하지만 색수차 억제는 잘 되어 있으며 최대 개방에서는 원형을 잘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조리개를 조이면 각이 지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주변부의 빗망울은 와플 모양으로 찌그러지고요, 조리개를 엔간치 조여도 극 주변부의 찌그러짐이 완전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120mm f4의 경우 배경 흐림이 꽤나 잘 발생하는 컨디션인데 창란원이 테두리가 좀 도드라지기 때문에 복잡한 배경에서는 다소 어지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색수차 없이 깔끔한 배경 흐림과 부드러운 포커스면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빗망울의 표현 역시 생각보다는 무난하기 때문에 배경 흐림을 위한 렌즈라고 보긴 어렵지만 또 대부분의 상황에서 배경 흐림을 피할 필요는 전혀 없는 렌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어와 빛갈림도 한번 살펴보시죠. 플레어는 꽤나 화려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스트가 나타났을 때 피사체를 가리거나 사진을 망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렌즈의 플레어 형태가 상당히 클래식하기 때문에 플레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 플레어를 활용하는 사진을 찍기에 또 상당히 괜찮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빛갈림은 나쁘지 않습니다. 홀수 조리개 날이라서 빛갈림이 많긴 하지만 특히 광각단에서는 상당히 깔끔하고 예쁜 빛날개를 보여줍니다. 야경 촬영이나 역광 촬영 시 활용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리뷰 요청이 꽤나 많았던 렌즈입니다. 아마 풀프레임 카메라 입문하시는 분들이 함께 구매할 렌즈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이 F4의 표준 줌 렌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전 브랜드를 통틀어서 풀프레임 입문자분들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 중 하나예요. 예쁜 디자인, 가벼운 무게감과 조작감, 그리고 넓은 화각, 훌륭한 선회도와 컨트라스트, 고급 렌즈들과 거의 동일한 색감, 좋은 근접 촬영 능력, 그리고 망원에서의 아웃포커싱 능력과 나쁘지 않은 배경 흐림 퀄리티 등등 피지컬과 이미지 퀄리티와 사용성 사이의 밸런스가 아주 좋은 렌즈입니다. 단점은 렌즈의 포지션을 고려해봤을 때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는데 렌떨방이 없긴 하지만 니콘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모두 밧떨방이 있으니까 문제되지 않고요. 최대 망원에서 타사 렌즈들보다 살짝 길긴 한데 그건 또 그만큼 망원이 되니까 이걸 문제 삼기는 좀 그렇고요. 배경 흐림이 딱히 좋지 않고 보통 정도긴 한데 하지만 사실 이것도 동급 F4의 표준 줌 렌즈 중에서 가장 좋은 편이거든요. 배경 흐림이랑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면 이 렌즈가 가진 캐릭터성? 그런 거는 다소 부족한 편이긴 해요. 근데 또 F4의 표준 줌 렌즈에 감성을 넣겠다고 설계하긴 좀 그렇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써도 상관없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딱 단점이라고 짚어 말할 부분을 못 찾겠더라고요. 사실상 이 렌즈를 보고 니콘 풀프레임 바디를 선택하셔도 전혀 이상함이 없을 만큼 개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은 렌즈고요. 입문자건 고인물이건 취미건 상업이건 간에 매우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니콘 Z24120 F4 S 렌즈 리뷰였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